제 소개를 좀 할까요? 아는 것 같아서 안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면 저는 챔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챔버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사람 있나요? 네,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 챔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예. 챔버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멸균하는 공간을 챔버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멸균물 많이 넣으시잖아요, 매일, 그죠? 그걸 챔버라고 부르죠, 그죠? 근데 챔버하고 룸은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면 똑같이 공간이고 똑같이 방이라는 뜻이잖아요, 챔버가, 그죠? 근데 문을 딱 닫았을 때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챔버라고 부르고 공기가 통하면 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멸균기는 문을 딱 닫으면 어떻게 되죠? 공기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챔버라고 하죠, 그죠? 챔버의 그 기원은 멸균을 주제로 회사를 만들어서 알파이자 오메가로 한번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제가 처음 이 멸균에 입문했을 때에는 어떤 회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그 회사라든지 뭐 A, B 회사 이게 다 모든 게 주가 돼 있는 그 시대였어요. 근데 그게 보통 보니까 다 외국에서 유명한 나라의 회사라든지 이런 거지 우리나라의 멸균을 모니터링하는 회사는 없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뭐 이걸 전문적으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저는 원래 저는 응호학과 나와서 장비 하는데 멸균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회사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대의 나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인생이 멸균 모니터링 회사를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CI도 만들고 BI도 만드는 최초 회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멸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요. 과거와 현재를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많은 교육도 하고 강연도 하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기네스 같이 멸균을 제가 한 900개 강연을 했으니 뭐 흔치 않은 일이겠죠. 멸균만. 그죠?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첫 번째 강의 시간의 이야기는 뭐냐면 멸균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규정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멸균하고 자기 마음대로 멸균기를 사는 거예요. A 회사가 이쁘면 A 회사를 사는 거고 B 회사가 마음에 들면 B 회사를 사고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멸균기와 내게 맞는 이런 것들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IS 규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냥 대충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규격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걸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자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제 인사드리죠. 저는 챔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송영입니다. 근데 이렇게 박수가 적어본 적이 제가 처음이네. 네. 누가 우우 그랬어요? 근데 선생님 상품권 하나 드리세요. 빨리. 여기 스타벅스 5만 원짜리예요. 이쪽에? 아니요. 회장님 뒤에. 회장님 뒤에. 예, 선생님. 예. 네. 그냥 네. 중요한 건 반응이 좋으면 계속 상품권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오늘 이제 규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이 규정이 ISO라는 걸 아셔야 돼요. ISO. ISO는 이게 뭐냐면 우리 국가마다 규격이 다 있어요. 그래서 국제 규격을 우리는 ISO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규격은 뭐죠? KS죠, KS. KS가 우리나라 규격이고 실질적으로 이 KS에서는 지식경제산업기술표준원에서 이거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KS 마크라든가 이런 거 다 있잖아요. 다 KS에서 강조하는데 우리가 ISO를 1969년도인가 63년도에 등록함으로써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 1년에 돈을 냅니다. 우리 국가에서. 그죠? 근데 ISO의 표준이었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모든 산업이 다 있어요. ISO가. 하물며 A4도 ISO가 있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다 맞췄어요. 타이어도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ISO 규격이 있는데 멸균도 ISO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 이제 멸균을 아주 깊게 알고 제가 오늘 멸균기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를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유럽은 EN을 쓰는데 CEN이라는 이 위원회에서 C를 만들어서 하는데 유럽은 한 20 몇 개국이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혼자서 힘이 안 되니까 여럿이 해서 대개 단체가 이제 똘똘 뭉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미국이 있어요. 미국은 NC라는 이 규격을 쓰는데 요 NC가 산업표준입니다. NC. 근데 여러분들 M이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을 텐데 M에서 어떻더라 M인데 M는 어떠한 이 KS 마크처럼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의료 선진화위원회 협회예요. 협회. 그래서 그 협회가 연구를 해서 그 연구를 하면 국가에서 그걸 자꾸 받아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선진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스승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하이덴베르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다 그래가지고 일단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선진국이 뭐냐고 딱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잘 살아서 선진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사우디도 돈 많고 뭐 두바이도 돈 많고 뭐 이렇게 돈이 많지만 그러면 뭐냐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니스트라는 거예요. 정직성. 정직히 하냐가 얼마나 그거에 그날에 척도인 거죠. 거짓말하지 않고 그걸 지키고 또 그러한 걸 위해서 시스템화 시키고 너도 나도 다 지킬 수 있고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냐면요. 미국은요 이 옆에 저 직원들이 독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골라낼 거냐고 물어봐요. 좀 고차원적이죠, 그죠? 그죠? 그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제도를 잘 만들어서 그걸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게 하는 게 선진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데서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제가 딱 보니까 우리나라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어디서 베껴왔다가 어디서 누구와 가라사대 또 어디서 미국에서 누가 얘기했다 그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이걸 사대주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창적인 사람이 없대요. 멸균도 마찬가지예요. 멸균도 제가 이제 900회 이상 떠들 동안 제가 한데 저 상처 안 받는 게 뭐냐면 늘 무시하는 거죠. 저를.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세계적인 권위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제가 이제 미국의 대학에 좀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의 동부에는 MIT 대가 가장 높더라고요. 세계. 근데 MIT 대보다 더 높은 대학이 서부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켈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정원은요, 그 대학생이 500명도 안 돼. 대학원생이 500. 딱 1000명인데 전 세계에 7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대학이 있나니까 거기에 아인슈타인이 거기서 강의를 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들 가르치면서 물리학이나 이런 쪽이나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이런 것처럼 이 권위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 생각을 안 해서 그랬다. 우리의 규정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멸균의 규정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스스로의 규정도 있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역량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기 바빴어요, 여태까지.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6.25 때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모든 걸 이제 규정을 정해서 다시 하려고 했다니까 의료는 미국 쪽을 따라가고 법은 일본을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는 엄청나게 쫓아온 거야. 쫓아왔는데 쫓아올 만큼 쫓아온 거예요, 다 이제. 더 이상 뺏겨서 할 건 다 끝났어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창조를 하든가 아니면 다시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가 이제.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는 이 선진국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규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ISO라는 이거는 스위스에서 이제 본부를 두고 전 세계에서 이걸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국가가 127개국이 지금 주요 멤버가 돼 있고 이걸 코리아도 북한과 함께 1963년에 같이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ISO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WISO.org 딱 치면 이런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 홈페이지에 여기다가 번호를 쓰는 게 있어요. 번호. 딱 번호를 쓰면 규격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규격을 알아야 번호를 누르죠, 그렇죠? CI는 11140 누르면 CI 시리즈가 나오고 BI를 알고 싶으면 11138을 누르면 그 BI 시리즈가 나오고 세척을 알고 싶으면 15883 시리즈입니다. 근데 그런 규격들을 다 여기다 치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NC는 ME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ME도 만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연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책자와 규격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그러니까 유럽은
20몇 개국이 만나서 모여서 그걸 연구하고 미국은 하나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미국 만만치 않죠.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45억 년 전부터 생겼다고 치고 지금까지 뭐 만 년 전부터 뭐 글 쓰고 문화를 했는데 인류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현재 미국이에요. 미국보다 지금까지 잘 살아본 적이 나라는 없었어요. 미국은 개인당 7만 불입니다. 3억 5천에. 중국은 인구가 13억이지만 만 불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5천 명이지만 3만 5천 불이에요. 미국의 딱 절반 수준. 그래도 우리나라 대단한 거죠. 이걸 인구수로 곱히면 우리가 순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한 10위 정도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구에 200개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10위에 딱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는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도 이런 규정들을 해서 많은 이런 학자와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멸균에 대한 이제 그 규정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 여기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리데이션 하려면 이런 번호를 누르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세척을 하려면 15883 시리즈 누르면 세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다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 내시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일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CI를 알려면 11140 시리즈를 알고 싶은데요. 1140 딱 치고 다시 이름 뭐냐면 CI 전반적인 얘기를 나오고 여러분들이 타입 1, 타입 2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 보이득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보이득 테스트는 1140-345가 보이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6이라는 이 규격이 좀 있으면 생겨날 거고 그 다음에 CI 이제 BI를 알고 싶으면 11138 시리즈를 딱 치면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홈페이지.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규격을 클릭해서 보려면 돈을 내셔야 돼요. 한 규격당 200불에서 300불. 페이지가 많으면 좀 비싸고 페이지가 적으면 이 규격 다 살려면 몇 천만 원 됩니다. 몇 천만 원. 그래서 우리 뭐 연구소에 이거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을 제가 하나 가르쳐 주려고 해요. 모든 규격은 다 알 수가 있는데 멸균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멸균기가 알 수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CI와 BI를 테스트하는 장비를 만드는 멸균기는 특수 멸균기는 알 수가 있지만 멸균기는 전 세계적 합의를 못 본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은 멸균기를 대형 멸균기를 EN285E에서 만들어요. 유럽은 54리터부터 이걸 대형이라고 하거든요. 이상부터. 그리고 54리터 미만의 소형은 EN1306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만드냐면 대형 멸균기를 ST79라는 이 번호 에미 단체에서 만든 이 S79 규격을 국가가 따서 씁니다. 미국은. 그리고 그 56리터인데 여기는 56리터 미만의 소형은 ST5에서 만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한테 설명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다 뺏겨서 만드니까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니 무슨 얘기죠? 그 사람들은 EN285에는 얘기를 안 해줘 버립니다. 그냥 S79에 대한 얘기와 S5에 대한 얘기를 암연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냥 얘기해 준 거예요. 실적. 근데 그럼 여기서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쯤에 제가 CI에 보이딕이 딱 3개가 있는데 CI 보시면 다시 3, 4, 5가 다 여기 보시면 보이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보이딕이 3가지인데 미국 사람들은 다시 5를 쓰고 유럽 사람들은 다시 4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 보이딕이라는 보이딕만 해도 강의를 1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보이딕은 학자의 이름인 거예요. 1963년도에 이 영국의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학자의 보이하고 딕하고 4명이서 연구를 하는데 이 선진 그 당시 때만 해도 제가 멸균 역사를 내가 4번째 얘기해 주겠는데 이 보이딕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진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선진공 멸균기를 테스트하는 방식에 의해서 보이딕이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이딕인데 그 당시 때 이 보이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천으로 해가지고 규격 사이즈가 있어요. 23cm, 30cm. 이 높이는 25cm. 근데 그 무게를 최초로 보이딕을 만들 때 7kg였던 거예요. 7kg. 여기 보면 7kg라고 써 있어요. 이게. 그리고 미국이 쓰는 보이딕은 완전 다른 거예요. 미국은 똑같은 크기의 그 포의 무게를 4kg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4kg 보이득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뭐가 제가 잘 찾았더냐면 여기 보시면 유럽은 보이득을 7kg 보이득을 썼던 거고 미국은 4kg 보이득을 썼던 거예요. 보이득 처음에 나왔을 때는 7kg였다가 4kg 분할해 나갑니다. 그런데 요거에 대한 논란은 뭐 제가 보이득 나중에 강의 때 내년도에 오시면 제가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아직 그건 복잡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그래서 합의를 뽑아서 IS 규격에 매긴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유럽은 유럽대로 만들고 미국은 미국대로 만드는데 유럽의 말을 들어보면 유럽 말도 맞아요. 근데 미국 말로 들어보면 미국 말이 맞는데 미국 사람들은 제가 뭐라 그랬죠? 전 세계에서 7만 부를 찍은 나라가 없다니까. 3억 5천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일회용을 다 쓰는 거지 멸균 여러분처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멸균의 3분의 1, 거의 5분의 1도 안 하는 거예요. 다 소모품이었으니까요. 하물며 제가 미국에 얘기해보니까 내시경 있잖아요. 내시경도 소모품 앞에만 딱 교체해서 그게 원가가 100만 원인데 그거를 그렇게 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혹시라도 간염 걸릴까봐. 한 번 실수할까. 앞에는 그냥 소모품을 바꿔서 그냥 병원에 환자 찾아왔다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미국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미국. 그리고 미국은 우주에서 매매를 한다고 그러고 아주 뭐 돈이 많으니까 별의별 행동들 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꾸 앞서가려고 하는데 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멸균의 양을 무게를 많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은 4kg 이상 못하게 하는 거고 유럽은 제한량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도 제한량 많듯이 그러니까는 이 양을 좀 크게 넣는 이런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 멸균을 다 샀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미국에 있는 브랜드 회사가 EN285처럼 안 만들까요? 만들죠. 유럽에 팔 때는 그렇게 팔고 한국에 팔 때는 S식으로 판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이득 많이 보셨죠? 파란색으로 된 거. 그게 4kg 보이득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4kg인지 7kg인지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아요. 유럽에 팔 때는 다른 걸로 팔아요. 더 두꺼운 거 7kg짜리 보이득. 이런 거에 대한, 제가 했잖아요. 과거에 대한 이 지식을 모르면 그냥 맹목적으로 쭉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억센인지 아세요? 얼마나 억세냐면, 우리나라의 민족성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를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민족이에요. 제가 얘기해 줄까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 불교가 이제 인도에서, 인도는 불교 국가 아니에요. 힌두교 국가예요. 간디는 불교인이 아니에요. 힌두교인이에요. 힌두교인. 근데 그게 중국으로 거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요, 불교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그런 거 없어요. 이 팔만대장경을 만들어서 몽골을 이길 수 있다는 이 불신. 이기지 못하죠. 그죠? 근데도 그걸 하겠다는. 근데, 그리고 석굴암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 못 만든다니까요. 그렇게요. 그래서 불교의 끝을 보여줘. 끝을. 불교는 끝은 이거다. 근데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오잖아요. 3년째 3년 사고요. 손톱을요, 죽을 때까지 다 자른 거 다 모아놔. 부모님이 주신 거라고. 유교의 끝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국은 공자를 모른다니까. 다 지워버려요, 지금. 옛날에, 그죠? 그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가 또 기독교가 들어오잖아요. 기독교의 끝을 보여서 전 세계에서 선교 나가는 거 전 세계 2위, 미국 다음에. 그러면 공산당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에요. 끝을 보여줘요. 공산당이 이거다. 3대의 세습의 현재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하나 들어오면 뜻을.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학원 생기자. 학원 전 세계 1위. 옆집 철수가 다니면 우리 순위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집 얘기를 좀 해줄게요. 우리 집도 중2병 걸린 사람 있잖아요. 딱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집안에 고등학생인데 중학교 때 학교를 안 가버린 거예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학교 안 가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우리 집만 일이 아니고 다 집에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다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걸 좀 받아들여요. 학교는 가야죠, 그래도 내가. 그래서 이제 하는데 하나는 또 지나쳐서 집에 있고 하나는요, 저를 보면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리고 걔는 모든 남자 애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줄 알아. 중2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 김정은 무섭니? 나 절대 안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김정은이 너희를 무서워해서 지금 쳐들어오지 않는 거다. 그래서 넌 꿈이 뭐니? 내가 물었어. 꿈이. 그래서 이제 조사하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하나 쓰라고 선생이라든지 군인 이런 거라도 하나 쓰라니까 그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짓말 안 해? 아, 선진국 마인드네, 그죠? 그래서 그럼 너 그래도 그냥 간호사라도 하나 뭐 쓰든가 의사라도 쓰든가 써야지. 그냥 빈칸으로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그냥 거기다가 딱히 이게 요즘 시대에 많이 있는 거죠. 아, 그래, 딱히 그래 좋다. 네, 그래서 그 현재 이렇게 저희 집에서는 늘 전쟁과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규격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패키징도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607 다시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링은 두께가 몇이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여기다 하고 어떻게 테스트하며 뭐 폰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베리데이션하고 뭐 제약회사라든지 뭐 이런 각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서지컬 드랩을 어떻게 쌀 것인지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규격을 보고 하나씩 연구하는데 그 국가의 힘은 이 규격을 누가 얼마나 연구하고 그거를 실행해서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게 국가의 힘인 거죠. 내가 봤을 때 아시아는 거의 없어요. 일본도 이 멸균 쪽에는 정신 못 차립니다.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일본에는 BICI 회사가 없잖아요. CI 회사는 있어도 BI 회사는 없어요. 근데 한국의 챔버는 최초로 BI도 만들고 레피드 BI도 만들면서 도전하는데 저한테 물어요. 그거를 제대로 된 제품이냐고 늘 묻고 막 그러는데 또 외국 회사한테는 절대 그런 말 안 묻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회사가 뭐가 틀리잖아요. 그럼 원래 그런갑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틀리면 바로 전화 오고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CI를 진입했을 때에는 우리가 A사를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A사를 이긴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그 기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반도체가 잘 될까요? 대만하고 우리가 전 세계 1, 2위를 다투잖아요. 근데 수없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독일이라든지 일본이 쫓아가서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게 AMC인가 이 네덜란드에서 그 반도체 만드는 장비를 줘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냥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외계 기업이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그 사람만 하는 거. 외계인이 잠깐 정보를 알려주고 간 기업들. 그러니까는 네덜란드에 그걸 만드니까 이재용이가 늘 네덜란드 가서 아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장비 주라고 장비 거죠. 근데 중국한테 줄까 안 줄까? 절대 안 줍니다. 왜 중국이 대만에 관심이 많냐면 이 TSMC라는 이 반도체 회사를 먹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다 장비도 있고. 그러면 거기는 뭐 미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나면 바로 그 회사를 이렇게 없애겠다고 하는 거죠. 뺏기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거에 놓인 현재의 위치인 거죠. 그 멸균도 똑같아요. 어느 누구도 하는 사람 없는 거죠. 그죠? 거기에 도전장을 내밀고 지금 챔버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걸 이제 하나하나씩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멸균기를 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8247이라는 요거는 아예 쓰고 서로 합의를 봅니다. 이게 뭐냐면 생물학적 BI와 CI를 테스트하는 멸균이 아주 특수한 멸균기예요. 그거는 합의를 보고 나머지 멸균은 아직 합의를 못 보고 그냥 같이 이렇게 유럽대로 미국대로 만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럽은 대형 스팀 멸균은 EN28로 만들고 소형은 1306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포르말린은 이렇게 만들고 이온은 14222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이 대형 멸균기를 S79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소형은 ST5, 그다음에 이온은 ST41. 미국은 이오가스를 쓰고 포르말린을 안 써요. 이것도 이유를 아시나요? 왜냐하면 이 유럽은 이오가스에 대한 게 이제 이건 독일만 주로 위주로 쓰는데 유럽은 포르말데히드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온 멸균 스팀하면 다 전 세계는 다 알아. 아, 스팀 멸균기. 고온에는 스팀을 하는 거구나. 근데 저온은요 전 세계 국가 중에 이온을 쓴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포르말데히드를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근데 우리는 그 사실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미국 이제 수술학회 규정을 내가 딱 쳐다보면 이온에 대한 얘기는 있는데 포르말데히드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랬죠? 아까 전에 의료는 미국의 영향을 딱 받았다 했잖아요. 근데 유럽은 왜 포르말데히드로 갔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 가스세 죽였잖아요. 그 가스가 이오가스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그걸로 수백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온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말데히드로 간 거고 미국은 그냥 이오가스를 한대요. 이오가스는 무색 묻히고 포르말데히드는
색은 없지만 엄청나게 독해서 여러분들 포르말 이렇게 실험실에 쓰면 특이한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뭐죠? 새집 주문 하잖아요. 그게 다 포르말데이드 닦아서 그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균을 잘 죽이고 찐득이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EN285의 장비를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크다가 해서 이쪽은 EN285고 S79인데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 제조해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돌아가면 EN285를 보시면요. EN285에 대한 규격이에요. 규격이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딱 보면 7kg 보이딩을 쓰라고 딱 나와 있어요. 명시. 그러면 7kg가 뭐냐면 제가 아까 23cm, 30cm 포를 했을 때 이 무게를 했을 때의 이 테스트를 하는 게 뭐 보이딩에 대한 7kg 보이딩이에요. 그게 규격으로 얘기하면 ISO 11140-4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7kg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테스트. 이게 유럽 사람들은 이 7kg를 쓰는 7kg에 대한 장비가 그럽니다. 장비를 테스트할 때 이걸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어디에 다 있냐면 장비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보이딩은 4kg로 다 통일하려 쓰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 이런 게 추세인 거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죠? 그냥 규격을. 근데 장비에 유럽에 EN285를 했다면, 만약 게팅게를 샀다면, 게팅게에 맞는 원래 테스트 모니터링하고, 그래야 딱 정확하게 테스트하고, 또 장비가 고장났을 때 하는데, 4kg를 쓰면 장비가 한창 고장난 후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언박자가 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S79라는 이 규격의 미국에 쓰는 대형 매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이드 테스트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얘네들은 4kg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ISO 11140-5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5는 4kg를 얘기하는 거죠. 4kg를 하는 게 이게 미국인 거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누가 속이거나 뭐 제가 오늘 처음 들었으니까 이제 듣는 사람도 있고 들으신 분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 규격을 제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전 세계가 다 만들어서 이거를 제가 1963년도부터 제가 50년째 이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학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뉴턴 같은, 아인슈타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자꾸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대충 하면 대충 하지만 세계적인 이게 돌아가는 흐름과 연구하고 그 넘어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려면 실제적인 뭐 학문으로밖에는 그걸 증명할 길이 없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4kg라고 써 있잖아요. 4kg를 하라고 S7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멸균기가 이렇게 유럽 멸균기가 있고 미국 멸균기가 있으면 보이드 테스트는 7kg, 4kg지만 BI 테스트 팩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BI도 멸균 성능이 다르잖아요. EN285는 S7보다 멸균 성능이 2배 좋아요. 근데 성능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자기만의 마이웨이를 가는 거죠. 워낙 잘 사니까 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양보도 하지 않고 쫙 지지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다 소모품 쓰라고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맞다 그러고 하는 정도로 하고. 뭐 근데 유럽은 안 된다 그러고. 그러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장비를 베리에이션 하자 그러고. 이렇게 서로 전 세계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모니터링에 딱 들어와서 입문을 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기후 추적 시스템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기후를 추적하지 않죠, 우리. 그죠? 일방통행으로 갔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 제가 또 너무 좀 신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BI를 기준으로 분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BI를 하루에 한 번밖에 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스팀 매기를 10번 쓴다고 쳤을 때 첫 사이클에 BI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 10번째까지 BI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내 심정대로 막 분출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내피드가 의미가 없죠. 내피드 본들 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모니터링 없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터널이나 이런 건 다 깠을 때에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사후에 다 지난 거예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사람들은 배치 모니터링을 쓰더라고요. BI 대신 이 타입 5를 이용해서 PCD에 넣어서 쓰는 게 배치 시스템이라서, 유럽은 이 CI 타입 5도 BI와 거의 유사하거든, 성능이. 그걸 해서 하는 배치가 배치 모니터링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향후 5년이나 이런 쪽에는 배치 모니터링 시대가 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매번 집어내려고 하는데, BI로 매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국가적 힘과
돈을 그렇게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배치는 BI 한 번 쓰는 가격에 배치는 하루 종일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또 배치도 상당히 정확합니다. 모니터링. 그런 시대를 앞으로 맞이하는 걸 예언해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벽트를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조사에 써 있어요. 이 니파를 만들었다, S축으로. 그러면 거기에 맞는 그런 성능이 다르고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니파를 만드는 회사는 어떤 회사? 이태리스트코, 게팅게. 스테리스는 미국 회사인데 유럽에 팔 때는 법이 자기 걸로 팔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스테리스도 유럽에 팔 때는 EU 방식으로 만들어서 팔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유럽에서 사는 데는 다. 근데 제가 한신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한신이 S축으로 만든다고 제가 저기 블로그에 올려놨다가 전화가는 안 해요, 그분들. 소장이 달라, 소장이. 빨리 그거 내리거나 수정 안 하고. 자기 ENE8로 만든다고. 언제 그걸로 갈아탔는지. 옛날에는 7kg 보이득이 안 변했었는데, 왜냐면 미국에는 한신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유럽이나 이렇게 제3국에 선출하려면 ENE8로 쪽으로 이제 몰아간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진짜? 예.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예. 빨리 이렇게 지어서, 한신 이렇게 ENE8로 만든다고 제가 빨리 특히 써줬죠, 다시. 그대로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ENE8로 만드나 있고 나머지는 다 S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ENE8을 만들려면 멜균 성능이 2배 줘야 되기 때문에 부품도 훨씬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가격도 좀 더 비싸요. 훨씬 고진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은 이제 스텔스의 대표이죠, 스텔스. 좀 이따 미국 역사 얘기를 해줄 텐데 스텔스의 전 이름은 암스코예요, 암스코. 근데 그건 1800년대부터 가야 이제 멜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근데 S축으로 하고 게팅게라는 회사가 미국에 진출을 하고 미국에서 캐스를 산 거예요. 지금부터 30년 전에. 그래서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 방식으로 멜균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멜균은 다 같은 멜균인 줄 알구나. 뭐 이런 식으로 바라봤는데 이 세계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볼까요? ENE8한 멜균기의 성능은 이 정도예요. 그리고 S7이나 S5는 이 정도고 좀 이따가 소형에 대해서는 수소식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소형은요 더 복잡해요, 아주 이제. 그러면서 그냥 막 쓰는 거죠, 실제로. 네. 근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 한데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 국가에 식약청이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균이 죽었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규격에 따라서 테스트하고 규격에 따라서 허가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도 없고 테스트하는 멜균도 없고 그거를 프로토콜을 모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법을 못 따라가는 거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멜균물을 어떻게 넣냐면 이렇게 S축으로 한다면 멜균물을 이렇게 조금만 넣어야 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멜균을 사서 이거를 이렇게 막 과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 어떻게 되죠? 그냥 언밸런스 한 거죠. 그냥. 예. 그리고 간염 사건이나 균을 못 죽일 수도 있는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소형은요, 우리는 ST13060에 의해서 거의 형성을 합니다. 미국 방식은 이건 또 미국 방식은 안 돼. 미국 방식을 따라서 써야 되는데, 소형은 또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진짜. 그러면 EN13060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미국은 ST5는 이건 뭐냐면, 소형은 그냥 4kg 보이득이 선진국이 되게끔 만들면, 그걸 ST5로 승인해줘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진국 멜균기, 소형이. 근데 유럽은 이 멜균기를 B클래스, S클래스, N클래스로 나눠버린 거예요. 근데 이 N클래스는 뭐냐면, 그냥 중력 방식 멜균기예요. 뭐냐면, 스팀이 그냥 쭉 들어갔다 끝난 이런 중력 방식 멜균기를 N클래스라고 불러주는 거고, 이 B클래스는 뭐냐면, B클래스는 선진공인데 2mm에 1.5m를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CI나 BI를 주게끔 만들면 그걸 B클래스 인정해야 되는데, B클래스의 성능이 얼마나 높은지 제가 보여줄게요. B클래스는요, EN285보다 조금 더 성능이 좋아요, 원래. 거의 유사하지만 7kg보다 약간 더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N클래스나 S클래스의 수준은 어디냐면, 만약에 N클래스 정도 되면 요 정도 되는 수준이에요, 요 정도. 멜균이 거의 안 돼요. 겉에만 살짝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S클래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N클래스 외에 B클래스가 안 되는 건 다 S클래스예요. 그냥 펄스 한번 이렇게 하는 걸. 이래가지고 멜균 증후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허가를 어떻게 했죠? S클래스를 지금 소형 멜균기의 90%가 다 S클래스예요.
실질적으로. 보이딕이 안 변하고. 근데 보이딕이 왜 변하는지는 또 나중에 얘기해 줄게. 얘들이 승원의 법을 어긴 거예요. 승원은 실질적으로 이 온도가 같은 안에 10초 안에 딱 올라가게 되면 시공이 2분 안에 다 끝나야 돼요. 근데 소형은 시공을 2번 하나요? 내가 봤을 때 10분, 20분씩까지 시공을 하는데. 그래서 그냥 CI를 노출을 너무 오래 시키니까 변해버리는 걸 하고 나서 보이딕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거는 이 보이딕 법을 어긴 거죠. 보이딕 규정을 모르니까. 그리고 국가가 모르니까 그걸 또 승인해줘요. 또. 그런데 이런 게 다르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우리는 N클래스, B클래스를 쓰는 소형 멸균기는 거의 없어요. B클래스 써있지만 그건 가짜예요. B클래스 테스트해보면 다 안 변해요. 실질적으로. 2mm의 일정 뜨고 해보세요. 실제로 변화나 엄청나게 어려워. 그리고 한신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많이 못 팔았어요. S클래스나 S클래스는 100만 대 이상 팔았는데 거기는 1000분의 1도 못 보는 거죠. 그리고 모양은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가격이 여러 배 비싸요. B클래스죠. 그리고 선진공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느려요. 보이드 테스트 하나 하는 것도 1시간 못 분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 좋은 걸 샀어야 돼요. 외국에 좋은 걸 사면 30분도 안 돼서 다 끝나거든요. 외국인도 30분 딱 되면 끝나는데 이 B클래스의 이 소형 외국인을 접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 만드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요. S클래스를. 만들기가 되게 쉽거든요. S클래스는. 그냥 선진공 한번 해주고 딱 하면 이런 식이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 회사가 20, 30개 있는데 다 S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B클래스로 제대로 만드는 회사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이런 규격인데 이거를 유럽은 다 B클래스를 써요. 솔직히 말해서. S클래스, N클래스를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B클래스 쪽으로 간 게 아니라 S클래스나 N클래스 쪽으로 하고. 근데 미국을 아예 미국의 ST5처럼 4kg를 변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거 되게 선진공을 두세 번 해줘야 되니까 기술력이 높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소형 멸균기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모니터를 하냐. BI를 그냥 넣을걸요. BI를 그냥 넣어서 하는 건 그래비티에서나 쓰는 방식이에요. PCD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비티의 N클래스는 뭐냐면 그냥 그래비티 방식의 이거예요. 요게 스팀을 쭉 넣어서 끝나는 거. 이게 그래비티고. 그다음에 S클래스는 뭐냐? 펄스 한 번이나 상압으로 지그재그. 이런 거 다 S클래스인 거예요. 그리고 진짜 B클래스가 되려면 이게 있죠. 2mm, 1.5m를 뚫고 들어가는 이 멸균기만이 B클래스인 거예요. 이게. 이런 테스트,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들어가기. 그래서 이 장비가 엄청나게 좋아야 된다. 이렇게 하죠. 여기 보십시오. 이게 ST5는 뭐냐면 여기 4kg로 만들면 돼요. 근데 미국은 딱 없어요. 딱 하나의 규격이. 선진거 4kg, 대형도 4kg, 소형도 4kg. 이렇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보시면 멸균기 성능의 옆에 SP 클래스 제일 높고, 그 다음에 STO 4kg, 그 다음에 S 클래스, N 클래스,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면 멸균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이제 고체형하고 즉시 사용이 돼요. 이동도 안 되는 법적으로. 얘는 포장만 되는 거예요. 같이 한 번 이렇게 살짝. 고체형 위주로, 그죠? 이런데 제조에 특정 물건 하게 돼 있고요. 요런 거는 의료기기에 대한 게 다 됩니다. 임플란트 인체 삽입 가능한 게. 그러면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4kg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성능이냐면 2mm에 한 1mm 정도 뚫고 들어가는 요게 4kg 정도 되는 성능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 관이 붉어지면은 더 잘 들어갈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스팀의 원리는요, 관이 5mm로 늘어나면 1m 들어갔던 게 한 50cm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왜? 공기를 제거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침투하기 어려운 거예요. 스팀의 이론상. 왜? 스팀은 공기를 제거한 상태에 들어가고, 이온은 달라요. 이온은 공기랑 섞이기 때문에 관이 넓으면 잘 들어가요. 멀기 원리 이상. 그건 스팀 멸균기 때 제가 나중에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여튼 그렇다 치더라도 하여튼 성능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S클래스를 빨리 벗어나서 B클래스로 가든가 ST5로 가든가를 해야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진지하네요. 제 강의 시간 15분 남았는데 슬라이드를 3분의 1도 안 왔으니. 그러면 근데 멸균기만 얘기하고 갈 거예요. 인디게이터나 이거는 자습하든가 아니면 뭐 내년에 다시 오든가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아시죠? 자기도 살라고 다 얘기 안 해줘요. 천일야사잖아요, 그죠? 하나씩 얘기해서 결국에는 그 아라비안 왕이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저만 하나요? 네. 그러면 사는데 여기 보실까요? 그래비티를 하게 되면
멸균 성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펄스를 하게 되면 이 정도의 성능을 갖는 거예요. 펄스 2번을 하면 이 정도에서 펄스 2번을 해야 이제 보이드 4kg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펄스를 3번을 완벽하게 조건은 마이너스 0.8에서 1을 넣어줘야 이 B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공 만들기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진공이라는 개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픽 성능표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외국인 성능이 어떻게 되냐? 이게 실질적으로 점유율이 우리나라는 S클래스가 90에서 85%, 펄스 한 번 하는 이 수준. 그 다음에 그래비티는 10%, 그 다음에 B클래스는 1% 미만이에요. 우리가 이게 50% 가야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B클래스를 하려면 뭐죠? B클래스 하면, 내일 이제 회장님이, 내 정보를 알았어. 내일부터 B클래스 사야지. 딱 그러면 사면 어떻게 하죠? 속았구나. 왜냐면, 우리나라 이게 아직 기술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답답해서 미쳐버리는 거죠. 이 진공하는 기술이 빨라야 되는데 이런 기술이 없으면 다시 어떻게 하죠? 제가 이제 하면 다시 그냥 S클래스 쓰자 이런다니까요. 이러다가 멸균 못하고 수술 환자 이거 다시 안 되겠다 이런 정도로 속도가 늦어지니까. 근데 기술도 같이 따라가야 그 나라에 그것도 같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진공을 빨리 할 수 있고 좋은 장비들을 만들어내는 게 한신이나 멸균기 회사들이 해줄 역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요, S클래스 만들 우리나라끼리만 파는 거예요. 외국에 절대 수출 안 받아줘요. 저 제3국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가려면 선진국이 완벽한 장비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한신도 B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세계 진출하겠다고 하는데 그러게 이제 약간의 개혁의 시기를 좀 놓치죠. 왜냐하면 회장님이 나이가 좀 많으시잖아요. 저처럼 젊지 않잖아요. 제가 젊어서 벌써 계약했겠는데 이제 한신도 어떻게 될지 운명이 좀 기대가 됩니다. 한신이 B클래스를 만들었다고 선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S클래스가 있는데 보세요. H클래스 고체형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S클래스는 아주 특수하게 하는데 임플란트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임플란트는 있는 거 B클래스나 ST5만 되었던 거예요. 원래. 근데 우리나라 치과에 가잖아요. 치과도 또 좀 깝깝하죠, 그죠? 왜냐하면 치과도 거의 임플란트 하시는데 B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거기도 이제 개혁을 많이 해야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에 대한 멸균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준 거예요, 실제로. 베리에이션은야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규격들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BI를 볼까요? BI는 1138이라고 하는 거에 딱 IS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일반적인 BI에 대한 걸 다 얘는 다시 1을 나오고 이온은 2, 스팀이라고 하는 건 3, 그다음에 건열은 4, 그다음에 저온은 5, 플라즈마는 6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요걸 보고 이제 BI에 대해서 연구하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BI는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뚜껑, 필터, 여기 배양 A고 실제 균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10의 육수성 100만 마리를 묻혀놓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 균의 먹이에요, 먹이.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 하셨나요? 혹시 하신 분? 아침 식사? 예, 저 손은 다 이제 아침 식사 하시죠? 그럼 아침 식사 하면 선생님 지금 CO2를 배출하실 거예요. 이제 먹었으니까 CO2를. 균도 똑같아요. 먹으면 선생님 쿠폰 드려요, 쿠폰. 예. 아침을 드셔서 쿠폰 만든 거예요. 스타벅스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CO2를 배출하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요. 노랗게 되는 거예요, 균이. 먹었으니까 얘를. 근데 얘가 완전히 균이 죽잖아요. 그러면 얘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이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균이 죽었기 때문에. 균이 살아있으면 열심히 먹어요, 막. 그러면 한 좀 시간 되면 노랗게 되는. 그래서 CO2인데 요즘에 어떻게 하죠? 그거를 색깔로 변화먹었다. 형광 기술로 해서 이걸 엄청 속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네피드가 나오고 BI가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들 네피드 기술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3M이라는 회사 아세요? 3M이 가지고 있어서 특허를 하면 얼마 가죠? 보통 20년 갑니다. 20년 보호하죠. 20년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풀려서 3M만 형광을 만들었던 게 이제 다른 회사 챔버라든지 뭐 다른 회사 만들고 형광을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5개밖에 없어요. 회사가. 그 중에 한국 회사가 처음 나온 거예요, 이제. 실제로 미국 회사랑 중국 회사랑 몇 안 돼요,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거기 하고 있다고. 그래서 BI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BI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그냥 장비가 고장나도 BI 이렇게 하면 죽어요. 그래서
BI를 할 때는 PCD라고 해서 프로세스 챌린지 방식이 달라요. 스팀은 스팀대로 하는 방식이 다르고 이온은 이온대로 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가상화서 플라즈마는 PCD 방식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요. 원래는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연구가 이런 게 아직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냥 BI만 넣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건 가장 안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넣어서 그게 죽었으니까 다른 제품을 쓰자 이렇게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게 PCD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하는데 학자들이 좀 하겠죠. 뭐 좀 뒤늦게 나와서 안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조만간에 가상수 플라즈마도 어떤 PCD를 전 세계가 합의를 봐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해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팀도 있고 하는 거죠. 이오도 있고 뭐 하는 거예요. 보시면 돼요. 챔버가 이제 만든 방식은 우리가 뭘 했냐면 이렇게 컴퓨터 연동하는 걸 최초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컴퓨터. 그리고 이게 다 저장돼요. 저장돼서 원하는 대로, 네가티브는 네가티브로 볼 수 있고, 컨트롤은 컨트롤대로 볼 수 있고, 타입대로 스팀 이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걸 최초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터치 스크린의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터치 때 여기를 다 눌러주면 이쪽에 넘어와서 다 볼 수 있어서 요즘에 이게 뭐냐면 서류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속일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결과가가 얘가 해서 바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앞으로는 마찬가지. 앞으로는 미래가 어떻게 되냐면요, 다 종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CT를 찍으면 이 필름지를 들고 다니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 팍스가 생겨서 바로 데이터 쌓아주잖아요. 그걸로 하는 시대로 이제 여러분들 미국에는 종이 안 써요. 이제 거의 다 스캔해서 보관하든가 아니면 전자차트 쓰든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미국 다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서류를 없애고 단순화시키고 정확하게,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누가 이렇게 위조하기 어렵겠죠, 그죠? 이 결과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거라고. 실제로 이게 BI를 해서 연동하는 모습인 거예요. 쉬는 시간에 한번 가시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CI는 어떤 것이냐면 1140이에요, 1140.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CI에 대해서는 좀 알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대해서 되면 타입 1, 타입 2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나와 있고 제대로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제가 누가 이제 뭐 어떤 사이트 이렇게 날라오는 거 보면 모르면 다 한다고 대충 말하면 다 이해되는데 그렇잖아요, 절대로. IS 규격대로 얘기하고 규격대로 의해서 반박하면 어떤 누구도 그걸 제기할 수 없는 것처럼 IS 규격하면 쳐다보도록 하면 보이딕은 3, 4, 5에 있고 앞으로 6은 이게 뭐냐면 2mm의 1.5m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왜냐하면 하도 카테터라든지 이런 거를 매일 많이 하니까 이거에 대한 규정을 해서 전 세계는 벌써 하놀레드타스와 보이딕이 동시에 되는 보이딕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미래가 예측이 된다니까. 스텔스도 가지고 있죠. GK도 갖고 있죠. 챔버도 그렇게 해서 만들었죠. 이런 것처럼 이 세계에 돌아가는 흥행을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면 2mm에 1.5m를 들어가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CI 보면 타입 1, 2, 3, 4, 5, 6 이건데 요거를 명확하게 제가 설명해 줄게요. 타입 1은 뭐냐면 프로세스 인디케이터라서 겉에 붙이는 건 다 타입 1이에요. 근데 타입 1은 아주 쉽게 변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타입 1이 변했다고 해서 멸균 됐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멸균이 들어갔다 나왔다고만 보자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멸균기에 하지 않고 멸균기에 넣어놔도 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됩니다. 그러면 타입 2는 뭐냐면 특정 테스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특정 테스트. 근데 CI로, 여러분 CI 특정 테스트 하는 게 뭐죠? 실질적으로 보이드 테스트가 대표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배치 모니터링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BI 테스트 팩이 타입 2에 속합니다. 왜? 거기에 BI만 들어있지 않고 타입 5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입 5로 어떤 PCD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를 실제로 타입 2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디케이터를 단순하게 하니까 세분화해서 이제 분화가 나갑니다. 그 중에 하는 게 뭐냐면 단일 파라미터하고 멀티 파라미터하고 타입 5, 6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요. 요거를 아주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타입 파라미터 타입 1은 뭐냐면 멸균 요소가 있어요. 멸균 요소가. 멸균 요소가 뭐냐면 이거 있나요? 없나요? 네, 멸균 요소가 있는데 하여튼 좀 나올 거예요. 스팀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시간, 그 다음에 플러스 스팀이 닿아야 돼요. 온도하고 시간만 하는 건 건열 멸균기예요. 스팀은요, 열로서 절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스팀이 닿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요거 세 요소잖아요. 요게. 그럼 이거를 동시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걸 멀티 파라미터라서 4, 5, 6이 다 멀티 파라미터에 속하고 그 중에 요소 하나만 보겠다, 내가.
그래서 온도만 내가 딱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걸 단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그런 게 타입 3인데 여러분들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연구소나 아주 이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보려고 하는 데만 쓰는 거기 때문에 타입 3를 본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흔히 쓰는 거는 타입 4와 5, 6 요걸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인터널이에요, 다 인터널인데. 근데 일반적일 땐 타입 4를 넣습니다. 예, 그리고 타입 5는 중요한 수술이나 삽입 임플란트를 할 때 타입 5를 넣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이름이 뭐냐면 인터그레이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통합 인디게이터라는 뜻이고 멀티 파라메터라고 하는데 이거는 타입 4입니다. 그다음에 타입 6는 얘랑 좀 구분을 어떻게 하냐? 타입 6는 에뮬레이팅이라고 해서 특수 인디게이터예요. 특수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타입 5는 그냥 임플란트를 쓰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멸균 요소가 달라진다. 우리가 스팀 멸균은 134도에 3.5분을 기준으로 인디게이터를 만들어요, 다. 근데 특수한 균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광우병이에요. 광우병은 134도에 18분이 돼야 균이 죽어요. 그런데 그런 인디게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수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특수하게 만들어진 인디게이터가 6입니다. 6. 특수하게. 그리고 뭐 우리는 7분짜리 인디게이터를 쓰겠다? 아주 특수하게. 이호도 어떻게 특수한 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제 이걸 좀 더 깊게 연구하면 이 타입별로 오차율이 있어요. BI의 오차율은 66%나 나요. 되게 넓어요. 왜? 균이 10의 6승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앉는 균이 되게 넓습니다. 타입 5는요, 오차율이 25%거든요. 타입 6의 오차율은 거의 10% 더 정확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IS 규격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계산해 보면 오차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도 제가 적어놨거든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디게이터를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인디게이터가 있고 여기 종이나 플라스틱이 있으면 여기를 묻혀서 하는 걸 이걸 인디게이터 시스템인데 이거를 인디게이터라고 불러요. 근데 요게 인디게이터가 타입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6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1, 3, 4, 5를 PCD에 넣으면은 이게 타입 2가 되는데 요 타입 2의 요 인디게이터는 1, 3, 4, 6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PCD가 돼서 어떤 프로세스 장치에 들어가는 거를 타입 2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3M이 BI에 뭘 넣었죠? 타입 5를 PCD에 넣어줘서 정확하게 우리가 뭐 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타입 4를 넣은 게 아니라 1을 넣은 게 아니라 5를 넣었다고. 저희 챔버도 보면 뭐죠? BI에 타입 5라고 써있던 거예요. 그 정확성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CI가 IS 11240-1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궁금하면 이제 오늘 홈페이지 들어가서 딱 해서 30만 원 줘서 딱 클릭해서 사보면 여기 나와요. 한 17페이지 얘기 딱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 거 타입 1은 다 겉에 붙이는 거죠. 그죠? 예. 질문입니다. 왜냐면 다 됐어요. 이제 저 집에 갈 시간이. 네. 그리고 이제 저 실질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한번 팀했을 때 세미나 하는데 그때는 세계적인 이런 협회에서 했던 강의가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 각각으로 다 연구를 하는 데이터를 좀 선진화된 이런 내시경이라든지 물이 어떻게 이제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 그런 것들은 내년도에 한번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올해는 이제 CI까지 좀 하고 나머지는 자습.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한두 개 얘기를 했죠. 없나요? 네, 없다면 안 한 질문은 나중에 받는 걸로 하고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있어요?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